활성산소 중화를 시키지 못하면 식도의 염증, 위의 염증, 장의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활성산소는 산소보다 부식력이 60배가 넘으니까 그냥 무서운 거죠. 가스가 생기면. 그러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소화가 안 될 때는 여러분들 몸 안에서 치료해야 될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빵빵하다.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 빵빵하다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음식 잡숫고 다음날 음식 잡술 때까지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공복을 꼭 유지해야 위장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장이 좋아하는 습관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자, 위는, 장은 참 생각이 많아요. 자, 위장이 좋아하는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는 식습관을 회복하는 것인데, 자, 어느 날 위장이 불안하다, 불편한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음식을 잘못 만났나. 그죠? 첫 번째 종류가 제일 급하고요. 종류. 두 번째, 너무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고민이 많이 오면 위 안 움직이고 위가 불편하면 또 정신이 불안해져. 위는 자기가 필요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를 위해서 위가 반응하는 것뿐이야. 얘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죠? 처리해주는 공장에 불과하니까. 사려, 생각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많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위장, 뇌신경계가 한 몸이라 그랬기 때문에 위가 불안하면 뇌가 불안하면 뇌가 불안하면 위가 불안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입에서 잘못하고 있는 식습관 돌아봐야 되겠죠. 급하게 먹고 있나? 너무 많이 먹었나? 늦은 시간에 먹었나? 입은 즐거울지 몰라도 위장은 피곤하다 그랬어요. 자, 입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입을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씹자. 씹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침을 통해서 나오는 라이소자임. 이게 바로 살균 물질이야. 그 다음에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예요. 페록시다제는 요거 뭐냐면 항산화 물질이야. 우리 몸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활성산소 중화를 시키지 못하면 식도의 염증, 위의 염증, 장의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활성산소는 산소보다 부식력이 60배가 넘으니까 그냥 무서운 거죠. 가스가 생기면. 그러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소화가 안 될 때는 여러분들 몸 안에서 치료해야 될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빵빵하다.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 빵빵하다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 늦은 저녁, 또 과식, 야식, 간식을 우리가 철저해야 되겠다. 바로 먹고 눕지 않자 말아야 되겠다. 입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식습관을 반복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게 위산이에요. 위산은 뭐라 그랬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첫 번째 뭐예요? 방패야, 방패. 이놈이 안 나면 큰일 나. 근데 우리가 모든 치료하는 방법에서 이놈이 나오지 않게 하거나 이놈을 분해시키는, 중화시키는 약재들이야 다. 그래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위산과 관련돼서 희석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럼 식사 직전에, 도중에 물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소화액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때는 물 마시는 것은 절대 조심. 식사 30분 전, 식후 2시간 후에 우리가 먹자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제대로 분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분비되기 쉬운 단백질이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한 거, 베타카로틴이 많은 노란 색깔, 바나나, 당근 같은 것들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너무 뜨겁거나 차고 가공된 거, 튀긴 거 이런 거, 부침류, 저항하는, 거부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죠. 장이 싫어하는 장내 환경을 뭐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없나 돌아보자는 거예요. 장은 규칙적인 걸 좋아합니다. 꾸준하게 걸어야 돼. 그래서 쓰레기 찌꺼기 내보내고 흐름을 회복시켜야 돼. 장내 유익균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먹어줘야 되는 이유도 바로 장내 유익균. 쓰레기 찌꺼기 내려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균 증식에 도움이 되는 장내 유익균 증식은 어디서 출발되냐면 위에서 가스가 안 생기는 식사할 때 장내 유익균 증식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대변에 썩은 냄새가 나는 분들은요, 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야. 위가 싫어하는 음식의 종류, 위가 싫어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많이 먹었다, 빨리 먹었다. 불안할 때 먹었을 때는 위에 연소가 덜 되겠죠. 연소가 덜 되는 가스가 생겼을 때는
그 독성을 먹고 사는 유해 미생물들이 장내에 증식하는 거죠. 그리고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호르몬과 관련해서 호르몬의 안정이 결국 뭐냐? 소화효소 분비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은 아주 소화에도 중요하다. 정리해보면 바로 이겁니다. 의장을 웃게 하는 식생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유전체 맞춤 식사. 결국은 여러분 세포가 기분 좋아한다. 세포가 공면 현상을 일으킨다. 여러분 세포가 가지고 있는 소화효소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근데 저는 물을 몸속에 쓰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알고 보면 저한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통계학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좋은 거로 발표할 수밖에 없죠. 과학은.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다? 항상 어떤 음식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뭐든 만나서 정말로 내 마음이 내 몸이 편안하냐를 이제부터 따지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양배추는 비타민 K나 U 같은 게 많아. 그래서 소화가 잘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였어요? 사람마다 다르다를 우리는 이제부터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균형식이다. 결국 뭡니까? 나와 만나는 대상과의 관계성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자극. 그게 바로 균형을 유지한 상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식생활 습관 유지인데 식사 속도, 식사량 절제. 자, 식사 속도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음식 한 30분 정도는 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천천히 식사량은 여러분이 잡술 수 있는 양의 95%만. 근데 언제 힘드냐? 스트레스가 있을 때 힘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 힘들고 몸에 독소가 많았을 때 적게 먹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음식이 먹어도 땡긴다. 그때는 뭘 생각해야 되면 내 몸이 마음이 불안하구나. 이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해야 되겠어요? 힘들어도 물로 채우고 비우세요. 물로 채우고 자연을 한번 걸어보세요. 힘들어도 하루 저녁만 넘겨보세요. 어느 정도 청소가 딱 되고 나면 얘가 감각이 돌아와서 그만 먹어 더 먹어 감각이 살아나요. 그리고 첨가물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화학물질, 합성물질이 들어간 것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교란을 시켜서 먹어 욕구가 생겨. 여러분들 뷔페 식당이라든지 외부 식당에 가보면 어때요? 저도요. 여러분 최근에도 뷔페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갖다 먹고 또 가고 있더라고. 또 가려고 그러더라고. 네, 보통 때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먹은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벌써 식욕이 이 몸 세포의 소위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먹게 욕심으로. 뷔페 식당이니까 돈 내는 만큼 2만 원 내면 얼마치 먹어야 돼요? 3만 원어치 먹어야 되죠? 그러면 나 죽고 너 죽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공식품, 외식, 술, 담배 이런 것은 당연하게 알칼리도 높은 설탕이 많은 과자류, 튀김류 같은 거 절제, 불규칙한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꼭 숟갈 넣고 4시간 이상 지나서 주무시자. 5번째, 완전 연소식 신호 취침인데 여러분들이 음식 잡숫고 다음날 음식 잡술 때까지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공복을 꼭 유지해야 위장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낮에는 들어온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다면 저녁에는 들어온 연료가 어디 혈관에서 세포에 들어가는 소위 대사에 관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영양소를 합성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들 기름을 적게 먹었으면 여러분이 잡수신 탄수화물과 단백질 가지고 기름을 만들고요. 탄수화물이 적으면 기름과 단백질 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은 뭐 한 가지 한 끼 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몸에서 합성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서 80% 이상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먹는 거 쓰는 것은 20%도 안 돼. 그 얘기는 여러분들 간은 영양소를 만드는 합성 공장이다. 다른 영양소를 통해서 합성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기만 해도 우리 몸은 영양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몸 낮에 음식물 처리, 밤에 내 몸 내부에서의 대사 처리에 시간 배분을 분명히 해줘라. 그게 바로 12시간 공복이야.
치료를 좀 해드렸다는 분들은 14시간 공복하면 더 좋아요. 왜냐면 이미 몸에 쓰레기찌꺼 쌓였으니까 쌓여져 있는 영양소를 다 빼서 쓰고 또 다시 쌓아야 돼. 쌓아놓은 거 다 쓰고 부족할 때 또 먹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야. 근데 이만큼 쌓이는데 또 잡숫고 또 잡숫고 밥 먹고 옥수수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적절한 햇빛을 쏘이고 충분한 수면, 안정된 마음생활. 자, 이걸 왜 집어넣냐면 여러분 뇌신경계가 결국 뇌신경 항물질을 분비를 해서 여러분들 위, 장, 췌장, 간에게 명령을 해야 돼. 그 명령 시스템이 뭐냐? 뇌신경 화학물질이에요. 그 신호가 가서 딱 자극해지면 거기서 소화효소가 분비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소화가 안 된다 하면 소화가 좋은 거 먹으려고 말 쓰지 말고 위에 좋은 음식이 뭐냐 이거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 몸의 기초조건이에요. 기초조건이 안정이 돼야 좋은 게 들어왔을 때 나쁜 게 들어왔을 때 선별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행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감각을 우리 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햇빛은 하루에 최소 15분 이상은 햇빛을 좀 쏘이자. 충분한 수면은 11시 이전에 꼭 잠들자. 그래서 7시간 정도 자면 좋겠다. 마음의 안정은 뭐다? 소통해서 마음의 안정이 와. 그러니까 둘이 앉아가지고 3개를 놓고 상대방한테 2개 줘. 내가 하나 먹어야 소통이 되지. 내가 2개 먹고 하나 먹으라면 소통이 되겠냐고요. 앞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조금 더 생각해 줘야지 다시 만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 안정된 마음 생활을 위해서는 그러한 상대와의 관계성 회복에서의 여러분들이 그 요령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요 바른 자세는 여러분들의 그 등 쪽에 축을 33개가 있는데 거기에 뭐야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누르면 관련된 장, 위 모든 조직에 불활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바른 자세가 모든 장기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서 항상 스트레칭 체조. 자, 제가 자세가 그래도 바르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죠. 늘 뭘 쓰지 않는 쪽으로 좀 단 1분이라도 쓰지 않는 쪽으로 나를 쓰는 거예요. 만져서 아픈 쪽을 더 주물러주고. 예를 들면 안 쓰는 신경을 우리가 늘 신경 써서 운동도 좀 해주시자. 그리고 걷기. 자, 운동이죠. 운동은 배 근육, 위, 하체 근육 강화. 이것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은 당연하죠. 자, 운동은 왜 가치가 있다? 여러분 몸에 들어온 연료를 처리한 시스템, 생체 활성에서 가장 포인트 물질이 결국 뭐냐? 골격근에서 분비되는 생리 활성 물질이 한 600여 종류가 된다는 것이 이미 되고 있어. 그러니까 운동을 한 분들은 안 한 분들은 무조건 도움이 돼, 건강에. 그러니까 어느 부위 약한 부위는 그 부위를 조금 더 단련하면 그 부위에 뭐 근육이 붙게 되고 그 부위에서 나오는 생리 활성 물질이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야. 그렇게 했더니 바로 뭐다? 몸에서 소화 효소까지, 아미라제까지도 몸이 맞게 먹으면서 생활을 좀 바꿨더니 효소가 확 올라가더라. 이야기는 뭐예요? 아, 음식과 생활 효소를 통해서 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효소의 문제가 나타나더라. 발생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데이터야.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제시했고 그것을 통해서 연구 실험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뭡니까? 위장을 웃겨하는 식생활은 알고 보니까 위장 건강한 사람은 섭생인이다. 자, 자, 뭐예요? 손수 잡아 귀를 듣는 거예요. 뭘 들어요? 자연의 소리를 들어요. 상대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잡아요. 상대를 웃게 해야 돼요. 그 상대를 만나서 내가 편안해야 돼요. 그 관계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 바란스입니다. 생태 균형 의학, 이코로지컬 바란스 메시지 실천이냐. 근데 그 원리를 알고 보니까 뭐다? 내가 음이면 자연을 양으로, 내가 양이면 자연을 음으로 받아들여서 화평지인, 여기 중화인한 중화체가 되는 거죠. 항상 홀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전기도 플러스는 살 수가 없어. 마이너스 살 수가 없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만났을 때 전기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은 항상 어디를? 자연을 만나서 늘 같이 있어야 돼. 제가 혼자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니까 뭐 에너지가 나와. 기쁨이 나와. 그것처럼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로 늘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늘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짝을 통해서
돼 있으니 항상 내 짝인 자연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위장을 웃게 하는 식성을 방해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생로건사의 비밀, 질병 발생 원인 따져보니까 다 뭐예요? 음용, 합병, 지진의 삶을 살면 된다.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자라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치료, 똑같은 건강법, 똑같은 식사법 될 수가 있어요? 절대 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니지 마셔라.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은 어디에 따라 있어요? 면역인데 면역은 뭐다? 내가 선택하는 관계성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감각을 키우는 게 면역이라 그랬어요. 감도가 높다, 관계성이 맑다라는 분들은 그만큼 면역이 높은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화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뭐다? 아, 내가 만나는 모든 자연에 대해서 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음식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겠고 상대방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겠고 그 표정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동감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섭생이는 늘 다른 분을 배려하고 자연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우주가 있어 내가 있는 거고요. 난 내가 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를 있게 한 그 창조주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의도에 맞게끔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섭생인 건강인이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